자, 이제 시장을 또 풀어야 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팀장과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뭐 뉴욕 별 특징 사항은 없는데 뭐 굳이 하실 말씀은 없죠? 별로 없네요. 네. 네. 애플의 주가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추격 저점 매수 전략으로 오늘 어느 전략, 섹터를 어떻게 추격하든지 저점하든지. 네, 저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제 저점 매수 의견을 저점 좀 매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뭐 어저께 자동차 종목들이 이제 약간의 반등이 좀 들어왔고, 뭐 금융업종도 어제 좀 괜찮았고, 어제는 이제 시장 분위기 좀 좋다 보니까 뭐 웬만한 종목들 좀 저가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뭐 현대차나 기아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단의 이제 종목들도 충분히 이제 저가 매수가 좀 가능할 정도로 IRA와 관련된 악재는 이제 충분히 선반영이 좀 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경기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사이버 먼데이 보면 뭐 매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다 경신하고 있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땐 약간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 여력이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소비자들이 소비를 되게 이제 똑똑하게 하는 거거든요. 비싸게 안 사고 이렇게 이제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할 때만 소비를 하거나 혹은 이제 추후에 물건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할인 이벤트를 통해서 추후에 필요한 걸 미리 이제 사들이는 뭐 그런 이제 소비 패턴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 국민들의 이제 소비 여력이 나쁘지 않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좀 증명이 좀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뭐 그리 나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전기차에 대한 이제 수요,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의 어떤 미국 판매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이제 좀 견조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결정적으로 이제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는 결국 테슬라가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테슬라도 이미 뭐 CEO 리스크부터 해가지고 상당 부분 악재는 반영이 좀 됐고 테슬라 자체도 분명히 좀 저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테슬라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저는 이제 자동차 업종 중에 탑픽 종목을 아모그린텍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뭐 이 시간에서도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긴 해요. 네네네. 지난 저희 일발장전에서는 방열이라는 맞습니다. 이슈로. 네. 방열, 그 다음에 이제 고효율 자성 소재. 네. 전기차에 뭐 워낙 이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0개 이상 반도체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제 집계가 좀 되는데요. 그런 이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기차 안에서 이 방열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네. 말씀하셨던 뭐 차폐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제 자성 소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뭐 자리도 이미 조정을 한번 받은 자리라서 충분히 접근이 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은 뭐 어제 종가 근처 15,000원 정도 아래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직전 고점 18,000원 정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나온 뉴스 보니까 그 현대차 얘기인데 전기차 무선 충전? 네. 우리 왜 스마트폰도 무선 충전 패널 이렇게 맞습니다. 올려놓는 자동차에 타면은 네. 이렇게 뭐 잭을 안 꽂고 올려놓듯이 네. 무선 충전을 전기차를 하겠다. 네. 그게 뭐 50조 원 시장이라고 뭐 그냥 써놨던데 네. 예, 거기에 진출한다고 하니 뭐 약간 그런 맥락으로 아모그린텍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겠죠. 아모그린텍의 또 관계회사 아모센스, 아모센스가 또 자동차 무선 충전 사업을 아모텍, 추진하고 아모 있죠. 형제, 아모 사모님 차명제라 그러네. 아모텍, 아모그린텍, 아모센스. 네. 뭐 다 비슷한 류들을 좀 하고 있죠. 근데 그게 분명히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가 이제 도로 위를 가는 와중에 충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되게 그렇죠. 이제 미국은 좀 이제 시도를 하죠. 네네. 도로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뭐 기술이 없어서 안 된다라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로 이제 상용화를 시키고 또 투자를 할 것인지 뭐 그 부분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선 충전이라는 거는 뭐 모든 IT 디바이스의 이제 궁극적인 이상이잖아요. 사실 스마트폰 뭐 다 들고 다니면 이게 충전이 슬 내려가면은 방전될 때보다 불안해지는. 그렇죠. 잭을 또 항상 들고 다녀야 되고 어디 여행 갈 때마다. 하여튼 저 아모그린텍을 김현민 매니저가 주셨는데 자동차 이슈라는 굵은 줄기 밑으로 쭉 내려왔고요. 네. 이동훈 팀장의 생각은 뭐 사실 저는 이제 그 탑픽을 꼽자면은 저는 현대차를 꼽고 싶어요. 사실 현대차를? 이제 가장 근본적인 꼽는 이유는 역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라는 게 가장 큽니다. 네. 뭐 차트를 보셔도 지금 완전히 바닥권에서 우리 속된 표현으로 기고 있는 그런 차트의 모양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김영민 매니저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현대차 주가가 빠진 이유들은 그런 게 있죠. IRA에 대한 이제 선반영, 우려에 대한 선반영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그 경기에 대한 부분도 무시를 못하죠. 경기 이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과연 앞으로 자동차가 많이 팔리겠느냐라는 또 이러한 근본적인 또 이제 질문들 여기에다가 실적에 대한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현대차 주가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그 리포트라든가 자료들을 보면은 역시 이제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아, 이 정도면은 사도 되는 거 아니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평가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PR 나오고 있지만 뭐 한 8배 후반 수준 뭐 이 정도면은 사실 항상 보면은 역사적인 거의 저점에 가까워진 주가만 놓고 보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부담은 없다. 가격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이제 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은 조금 더 이제 그 대표적인 종목을 한번 저는 지금 이 정도 주가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시점에서 현대차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동차 업종 들어봤고, 그다음에 이동훈 팀장이 따로 오늘 섹터 전략을 보시는 것은 무엇인지. 추격 저점 매수. 예, 저는 사실 오늘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을 한번 장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은 2차 전지 그 내부의 섹터에서 항상 좀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건 소재 쪽입니다. 네. 뭐 소재는 이미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 있고 뭐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거는 소재 관련주들이 항상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조금 장비주들에 대한 시각이 확실히 이제 좋아지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싶고요. 뭐 무엇보다도 2차 전지 이제 업체들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셀 3사의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뭐 국내 또 이제 해외 최근엔 특히 이제 미주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뭐 증설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러한 그 2차 전지 셀 업체들의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장비 업체들은 결국 동반 그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아무래도 공장이 지어지고 라인이 새로 건설이 되면은 여기엔 장비가 깔려야 됩니다. 기본적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특히 이제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개선이 되면서 전체 투자에서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예를 들면 조립 공정 내에서 뭐 레이저 노칭 쪽으로 이제 공정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 또 기술 난이도가 높은 전극 공정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관련 이제 그 업체들의 그 수혜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이클을 보더라도 하반기부터 이제 2차 전지 장비의 대규모 발주 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한 내년 정도까지는 신규 공장에 대한 건설이 완료가 되고 장비 설치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비 업체들 최근에 보면은 대규모의 수주 공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뭐 PNT라든가 하나기술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의 그 수주 공시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걸 보면은 역시 그 대규모의 이전 물량이 이제는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고 따라서 수주 잔고가 향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수주 잔고 규모를 보더라도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128% 증가한 거의 한 4조 원 규모까지 지금 그 상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실적 개선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역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그런 이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 뭐 PNT라든가 뭐 대보 마그네틱이라든가 네. 이런 종목들이 주가도 많이 좀 오르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오늘 토픽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은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 하나기술 뭐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종목일 거고 역시 이제 이 하나기술은 역시 이제 그 패키징 장비 쪽에서의 어떤 그 턴키 수주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이제 유럽 쪽에 뭐 노르웨이라든가 또 최근에 이제 프레이아하고의 어떤 그 중장기 대규모 수주 이런 그 MOU 체결 이슈를 해가지고 상당히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고요. 네. 단순히 이런 그 장비 쪽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폐배터리라든가 또 이제 그 이런 쪽의 어떤 신기술 쪽 이런 쪽도 이제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존의 어떤 이런 그 장비 쪽에서의 탄탄한 경쟁력 여기에다가 이제 폐배터리 신사업으로의 진출 여기까지 좀 이제 아우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기술 저는 오늘 탑픽으로 꼽아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2차 전지 제조 장비. 네. 뭐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네. PNT를 뭐 김현 매니저도 네. 하셨고 그저께 또 정경민 차장도 얘기를 하셨고 연이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김현 매니저는 여기다가 또 확장한다면 PNT? PNT. 네. PNT 저 어차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사실상 지금 팀장님이 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장비단의 종목들 차트를 쭉 보시면 괜찮아졌어요, 확실히. 소재 종목들이 워낙 좀 잘 갈 때는 많이 좀 소외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소재 종목들이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장비단의 종목들이 바닥에서 좀 꿈틀꿈틀 제법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차트 추세도 상당히 좀 이쁘고 어쨌든 이 수주 잔고가 계속 쌓였던 게 아직까지는 회계적인 이제 재무제표상으로 이익이 확 늘어난다라거나 이런 게 이제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 수주에 따른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효과가 분명히 이제 회계적으로도 반영이 좀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아마 지금부터 움직이는 이 파동이 적어도 한 내년 1분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 대장주 역할을 하는 뭐 PNT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기술 같은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뭐 CIS라든지 이런 종목들까지도 두루두루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어쨌든 저는 뭐 장비 종목 중에서는 탑픽 종목 뭐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PNT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요. 뭐 지금 차트 보시면 아주 이쁘게 지금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네. 추세 상승이 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업이 오늘 4개 나왔습니다. 벌써 이제 전략 부분에서 앞서 이제 자동차를 얘기했을 때 아모그린텍과 현대차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제조장비에서는 지금 PNT와 하나기술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발장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